국민의힘은 한껏 고무가 돼 있는 것 같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와서 뭐 지지율도 약간 오른 것 같고 뭐 막 한동훈 효과 있다 이런 얘기 막 하는데 이현주 전 의원님 보실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와서 총선에 도움이 될지 국민의힘에 또 공천 과정에 잡음은 없을지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앞으로의 행보 그리고 총선에 미칠 영향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아니 이제 지지층 결집이랄까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지지율 추락에 대해서 굉장히 그 좌절하고 네.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했겠지. 그 보궐선거 이후에. 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하면서 이렇게 좀 기대와 희망 이런 게 지지층에는 생기면서 네. 결집이 좀 되는 네. 효과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실 이게 옳으냐, 정당하냐 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선거라는 거 저는 이 유권자에 대해서 아까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솔직한 게 좋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속으로 딴 생각하면서 겉으로 다른 얘기를 막 하고 이런 게 결국 나중에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실질 보면 이번 총선의 성격은 뭐냐. 누가 뭐래도 윤석열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예요. 그죠? 맞아요. 이 총선의 결과에 따라서 윤석열 정권이 남은 3년을 자신 있게 막 밀어붙일 것인지 아니면 이제는 좀 기가 좀 죽어서 야당의 어떤 야당과 이 타협이 불가피해질 것인지가 결정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죠? 분명히 그런 선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3년 남았어요. 아직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물론 뭐 여러 가지 뭐 개헌이라든가 그럴 수 뭐 있으니까. 여러 가지 얘기는 네. 있지만 네.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고 그렇죠. 일단은 3년 남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1년 안에 이제 임기가 끝나는 막판이다. 그러면 누군가가 등장해서 이건 미래 권력이니까 이 사람 보고 우리가 총선 밀어주자.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중에 대통령이 되면 이 국회에서 이렇게 다수당이 돼가지고 이렇게 저 사람 참 잘할 것 같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보고 밀어주자라는 게 말이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 말 자체가 틀렸어요. 그게 진실이 아니에요. 한동훈 위원장이 저는 뭐 훌륭하다 뭐 또는 밀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전 비판적이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뭐 있을 수 하지만 그 사람을 보고 밀어줘 줄 수 있는 선거가 아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남은 임기가 3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보고 밀어준다 한들 그것은 결과적으로 누구를 미는 꼴이 되냐? 윤석열 대통령과 그 정권을 미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선거에서 지나면 사라지는 사람이에요. 그죠? 본인이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유권자한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네. 예. 이건 분명히 그거를 각인시켜야 돼. 그래서 민주당이나 이런 야당들도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그렇죠. 심판이다. 맞아요. 물론 한동훈 뭐 비판하고 또 각을 세우고 다 좋은데 지금 일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살짝 사라져 있잖아요. 김건희 여사하고. 근데 그게 선거가 끝나면 그대로 계속되냐?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되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출당을 시키던가. 그죠? 그러면 그게 좀 말이 돼요. 그 말이 이게 설득력이 있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전혀 그럴 생각도 없고 특검도 받을 생각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쇼를 하면서 국민의 눈앞에 안개가 자욱하도록 만들면 안 된다. 그것은 정직하지 않은 거고 우리가 어떤 거래를 하는데 내가 제품을 갖다 이걸 팔려고 내놓는데 말이죠. 이 제품이 실은 다른 거야. 근데 여기다가 뭘 포장을 씌워가지고 이걸 팔았어. 포장지를 딱 뜯어보니까 그대로인 거죠. 그럼 그건 뭐예요? 그 사기 아니에요? 사기죠. 그러니까 국민한테 사기치면 안 돼요. 한동훈 위원장은 위원장대로 판단하고 뭐 하고 비판은 다 좋은데 총선을 가지고는 정확하게 얘기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되는 거고 이 총선의 결과에 따라서 윤석열 정권이 힘을 가지고 지금까지 하던 것을 더 가열차게 갈 것인지 아니면 약간 제동이 걸릴 것인지가 결정되는 그렇죠. 거예요. 유권자한테 이렇게 설명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신들이 표를 얻으려면 내가 지난번에 했던 게 잘못됐기 때문에 앞으로 3년은 나는 이거 바꿔서 이렇게 하겠어라고라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 없잖아요. 없잖아요. 없어요. 뭐 저기 독도 문제도 그렇고 다 똑같잖아요. 똑같아요. 아무 말도 없고. 그런데 쏘으면 안 되는 거죠. 그 사실은 굉장히 부도덕한 정치다. 지금 이 행태는 저는 이런 짓을 더 이상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성공 가능성이 낮을 거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 국민들의 네. 수준에 좀 달려 있긴 한데 네. 저는 국민들이 그 본질을 잊을까? 안 잊을 것 같은데. 선거를 투표를 하러 가면서 평소에 뭐 정치에 큰 관심이 없었다 하더라도 윤석열 정권에 대한 자신의 평가 네. 이런 것들이랑 상관없이 순간적으로 눈앞에서 뭐 한동훈 위원장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한다고 해서 네. 그것을 헷갈려 가지고 정말 심판해야 되고 제동 걸어야겠다고 생각하던 사람이 이걸 헷갈릴까? 저는 물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근데 저는 솔직히 헷갈리진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예. 이게 정말 택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는 투표하러 안 갈 거야. 했던 사람 중에서 예. 자, 할만할 것 같은데 투표하러 한번 가볼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있을 수 거예요. 그게 아까 지지층 결집의 효과가 일부 있을 수가 있다. 그런 게 좀 있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이 정치적인 판단이 조금 사리분별이랄까 뭐 이런 것들이 크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또 막 요새 뭐 여론조사에서 한동훈 효과 막 얘기하니까 얘기하죠. 밴드웨건 효과가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과제가 있는 거예요. 야당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에서 진실된, 그러니까 부도덕한 결과가 나오지 않고 정당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정확하게 선거 의미를 각인시켜줘야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 어쨌든 이 쇼가 부도덕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금 진정성 있는 쇼를 야당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제 뭐 지금 언제 회복될지 모르지만 그렇죠. 신호를 받고 있으니까. 저는 민주당 내부에서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 혁신 과제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운동권 문제도 운동권이 기득권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인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한 혁신 또는 이제 예를 들면 수권 정당이 되기 위해서 지난 정권에서 굉장히 국민들한테 실망을 줬던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것을 이제 성찰하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조금 이렇게 정책적인 이 입장을 분명히 한다든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아까 제가 모두 얘기했지만 지금은 시대가 약간은 우클릭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진보의 시대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해요. 왜냐하면 곳곳에 전쟁이잖아요. 그리고 자원이 부족하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보호무역주의로 가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을 배려할 마음의 여유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왜 난민들이나 이민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각박하게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을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나도 먹고 살기 힘들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진보의 시대가 오려면 옛날에 80년대처럼 클린턴 시대죠. 그럴 때처럼 뭔가 자유와 풍요가 막 넘치고 이럴 때는 리버럴해지면서 사람들이 여유가 생기고 상대에 대한 배려를 하기 이렇게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 세계 흐름이 약간 우클릭하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우클릭의 문제가 아니라 약간 지금 보면 권위주의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심각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저는 수권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중도로 와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3의 길이라는 게 두 당이 다 해결당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예.